네, 저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기 전에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나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배가 고파서.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말을 많이 하다니. 요즘 새로 나온 그 시그네처 버거가 맛있다고 하던데, 일단 그거를 사가지고 야식으로 배를 좀 채워야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션을 교체한 후에 그 느낌들을 되게 여러 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뭐 여러 번이라고 해도 지금 차 두 번째 타는 거니까 여러 번은 아닌데, 아까 좀 전에도 그 차이점을 좀 느꼈어요. 좀 전 같은 경우에 이제 1단으로 이렇게 주차장 출구 빠져나오다가 약간 언덕이었는데, 출구 빠져나오다가 멈췄다가 클러치를 같이 밟았었죠. 멈췄다가 다시 클러치를 붙이면서 이제 가속을 해서 나올 때, 이전 같았으면은 그게 이제 좀 되게 악셀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둔감하게 느껴지면서 약간 반속 충격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이 좀 불쾌한 감각이 좀 느껴졌었는데, 그 부분이 되게 많이 해소가 됐어요. 잠시 후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변속을 했을 때 되게 가벼운 느낌이 느껴지고, 진짜 정말 이 레벨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과유불급이라는 그 사자성어가 정말 이렇게 딱 들어맞는 경우가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느낌이 듭니다. 아마 분명 연비도 좋아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가 가볍게 나간다는 얘기는 연비에도 좋은 영향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제가 연비 리셋을 안 했는데 한 11km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연비를 좀 잠깐 확인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일단 복잡한 구간을 벗어나서 14.1km. 고속주행만 했으니까 뭐 사실 크게 의미가 없긴 한데, 제 느낌상으로는 연비가 분명히 좋아졌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헤어핀 구간에서 코너의 이제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보면서 아우디 나우스로
2단 방금 한 제가 RPM 게이지를 안 봤지만 한 1300? 1200 뭐 이 정도 RPM에서 가속을 할 때도 예전 같으면은 이게 약간 힘에 부추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운드도 그렇고 일단 가속했을 때 느낌도 그렇고 그런 힘에 부추하는 부분이 없이 가속이 되니까 좋네요. 좋게도 좋고 좀 차가 낯설기도 하고 좀 그런 상황이네요. 자, 그리고 제 영상에 질문을 주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내비게이션 보는 방법, 내비게이션 보면서 운전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분이 계신데, 저도 초보 운전 시절에는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창에 붙이는 거 아이나비 제품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좀 큰 걸 썼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스마트폰 내비가 그렇게 대중화되지도 않았고, 게다가 이제 스마트폰이 지금은 제가 아이폰 6s 플러스 모델을 쓰고 있는데 이게 한 5인치인가? 그 정도 되잖아요, 화면 크기가. 근데 제가 그 전에 쓰던 스마트폰은 화면 사이즈가 더 작아서 진짜 그 작은 화면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본다라는 게 너무 정말 어렵기도 했어요. 초보 운전 때는 가뜩이나 뭐 전방 상황이랑 뭐 내가 조작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게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 것까지 보고 있으면 운전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션 큰데도 불구하고 좀 길도 많이 헤맸었고 여러 가지 좀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이 스마트폰 내비를 쓰고 있어요. 매피 쓰고 있는데요. 쓰고 있는데 일단 그전에는 김기사를 쓰다가 김기사가 이제 카카오에 합병이 되면서 인수가 되면서 카카오 내비로 바뀌었는데 저는 그 바뀌고 난 이유가 좀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내비를 막 찾다가 이제 이렇게 매피 비교해보고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매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내비게이션이라는 거는 약간 뭐랄까 보조제 같은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초보 운전일 경우에는 더더욱이 내비게이션에만 너무 의존을 하기보다는 사실 내비게이션에 너무 의존을 하게 되면 운전 실력이 운전 실력이 향상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도로에도 이렇게 각종 다양한 이정표들이나 바닥에도 이렇게 그려져 있는 다양한 이런 표시들, 그 다음에 위에 속도 카메라들, 그 다음에 왼쪽에 저런 도로를 나타내는 것들, 이런 굉장히 도로 자체로만도 정보들이 엄청 다양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런 것도 그렇죠. 이쪽으로 빠지면 목동 5, 6단지, 2, 3단지 이렇게 나온다고 이런 정보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보시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비게이션만 보고 있으면 도로상에 있는 정보를 내가 흡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는데 오히려 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내비게이션을 당연히 모르는 길 갈 때는 좀 의존을 해야 되겠지만 그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내가 이제 자주 가는 길들은 아무래도 좀 쉽게 기억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길들이 기억이 된다 판단이 들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길을 갈 때 그런 길을 가게 될 때 내비게이션 말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고 혹은 뭐 그냥 켜놓기만 하고 길 안내는 하지 말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행을 하면서 도로에 있는 다양한 이런 이정표나 그 다음에 도로 구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가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도로부터 그걸 해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조금씩 확장이 되고 내가 내비게이션을 안 보고 갈 수 있는 도로들이 조금씩 확장이 되면서 이제 도로들의 어떤 구조나 이정표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서부터는 처음 가는 길 혹은 처음 가는 장소를 찾는 데 있어서도 그 능력 자체가 좀 향상이 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딱히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운전하는 팁을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건 아닌 것 같지만, 뭐 내비게이션에 보면 뭐 왼쪽에 뭐가 있고 오른쪽에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제가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뭐 예를 들자면 목이 마른 사람한테 물을 주는 것과 그 다음에 물을 뭐랄까 좀 여유 있게, 그러니까 그 왜 당나귀를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물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이게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방법을 알려드리는, 그러니까 딱 표면적인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이 향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원리를 이해를 하고 뭔가를 이제 배우게 되면 그게 쉽게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직업으로 음악을 하고 있고 기타 연주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제 기타를 가르칠 때도 저는 이제 교육 방법을 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어떤 원리나 뭐 암기식이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민주단속을 하고 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 밤인 만큼 아무래도 술 먹고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잠시 후 시속 50km 시속 구간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제 앞에 카니발도 지금 전조등을 안 켜고 가고 있는데 본인은 모르나 봐요, 저거.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 제가 내비게이션 얘기를 막 하다가 지금 어디까지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운전을 하는 게 따로 뭐 무슨 뭐 요령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선은 내비게이션마다 인터페이스가 뭐 약간씩은 다를 테니까 그 내비게이션 자체의 인터페이스에 조금 익숙해지셔야 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나오는 내비들은 뭐 되게 뭔가 기능이 많고 이 그래픽도 좋아져가지고 무슨 건물 지도 같은 걸 막 3D로 띄우고 막 이런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비는 좀 간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이 이제 너무 편하게만 살면,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기술의 발달이 사실 사람의 어떤 능력을 퇴화시키는 역할을 저는 좀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술이 발달이 계속 되다 보면 편하니까, 예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뭐 이 수동 변속기, 자동 변속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전이라면 이제 사람이 하나하나 다 했었어야 될 그 부분들을 이제 기계가 대체를 해주다 보니까 그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수동 변속기 자체를 잘 운전을 할 수가 없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20년 전이라고 하면 운전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수동 변속기를 몰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이제 심지어는 자동 변속기 면허, 이종 오토 면허던가요? 뭐 그런 것도 나오고 하면서, 뭐 주차 같은 경우에도 요새 뭐 웬만한 중형차급에는 또 자동 주차가 다 들어가더라고요. 후진 주차, 뭐 평행 주차 다 되던데요. 뭐 그런 기능까지 편의 기능이 막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주차까지 다 해주다 보면 이제는 나중에 지금 자동 변속기 면허가 나오면서 수동 못 모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처럼 주차를 못하는 사람들도 결국 많아지게 되겠죠. 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게 지금 제대로,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의 얘기는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뭐 시대적 흐름이 그렇다면 그 흐름에 역행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뭐 어느 정도 맞춰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잃는 게 있다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하면서 이제 발전되는 그 능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퇴화해버린다는 거. 그게 이제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도 좀 단순하게 놓고 보면서 좀 익숙해지면 이제 큰 그림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는 게 아니라 내비를 이렇게 슬쩍 본 다음에 뭐 이렇게 가야 진행 방향이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제 앞을 이렇게 좌우를 좀 보면서 내가 도로를 어떻게 가야 되고, 보통은 뭐 이런 식의 예를 들어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보통 이제 1차로, 2차로 정도가 좌회전이, 지금 여기는 한 4차로 정도? 차로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5차로 정도 되는데, 보통 이 정도로 차로가 많을 경우에는 좌회전 차선이 2개인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뭐 내비에 표시가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주행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정도 넓은 대로에서는 좌회전 차로가 하나가 아니겠구나. 그러면 그 정보를 내가 알고 있으면, 이렇게 정체가 좀 많이 되는 상황에서, 보통 보면 차로 잘못 타가지고 직진해야 되는데 좌회전 차선 타고 있다가 막 끼어들려고 하니까 뭐 뒤에서 빵빵거리고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초보 운전자들이 많이 패닉 상태에 빠지시잖아요. 이제 도로의 구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저기는 지금 좌회전 차로인 거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직진 차로 한 3차로 정도를 타고 가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게 내비에서 조금 해방이 되면서 운전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공도로에서는 뭐 신호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뭐 차로 변경, 좌회전, 우회전 뭐 이런 것들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면서도 신속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 운전 잘하는 게 아닐까요? 이제 그런 게 가능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내비게이션에만 너무 의존하시는 거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기 앞에 배달 오토바이가 한 대 지나가고 있는데,
가끔씩 보면 뭐 젊은 혈기에 저러고 싶으니까 하겠지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목숨은 하는데 안 아깝냐?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지금 헬멧도 안 쓰고 있고 지금 여기는 되게 준수하게 헬멧도 쓰고 있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멧도 안 쓰고 막 운전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사고가 한번 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 군데 정도는 아마 부러질 거예요. 눈 없으면 머리 다칠 수도 있고. 저쪽에 지나가네요. 안전운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달하시는 분들. 택시가 좌회전을 할 줄 몰랐네요. 뭐 영업하시는 분들 이해를 해드려야죠. 근데 이제 뭐 비상등 한 번이라도 점등해주거나 뭐 이렇게 양보를 해줬을 때 아니면 손 한 번 들어주는 정도? 뭐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만 해줘도 양보를 한 사람들에게 좀 어필이 돼요. 양보를 해주는 입장에서 보면 뭔가 저 사람이 나에게 고마움을 표시를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어떤 작은 행동 하나가 좀 도로에 좀 여유를 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비상등을 그런 의미에서 좀 자주 켜는 편인데 뭐 택시 운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죠.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자, 야간 운전 중에 화질이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러네요. 제가 지난 야간 영상들을 촬영을 할 때 계속 화면이 좀 어둡게 나와서 그 부분이 그랬었는데 어쩔 때 운 좋으면 이제 이렇게 엔진 브레이크를 걸면서 가면 신호가 딱 바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탁 타이밍 맞춰가지고 바로 가속하면서 나올 수 있어서 좀 괜히 막 기분 좀 좋아지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저만 그런가요? 이번에 이제 정비하러 갔을 때 그 미션을 교체를 하고 이제
하면서 이제 엔진 오일도 제가 지난번에 이제 엔진 오일 교체를 하고 지금 한 2,000km 정도 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엔진 오일 누유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누유 방지제라는 거를 오일 교체를 하면서 같이 첨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미션 오일 교체를 하려고 이제 차를 띄워가지고 아래쪽에 보니까 그 미션 케이스랑 엔진 오일 팬 부분 쪽에 이제 좀 약간 누유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엔진 오일인지 미션 오일인지 그걸 아직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상태인데 오일 부분 누유가 조금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오일 누유제를 첨가를 한 상태에서는 교체를 조금 더 빨리 하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사람들이. 한 5,000km 되기 전에 한번 교체를 하는 게 좋을 거다 얘기를 하셔서 제가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아마 한참을 더 타야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오일을 교체를 해보고 이유가 없어서 좋겠네요. 여기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몰랐네요. 드라이브 스루에 살 수 있으니까 여기서 자 드라이브 스루로 왔습니다. 맥 드라이브. 안녕하세요.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그 그릴드 머시룸 버거 세트요. 머시룸 세트 음료물 콜라 드릴까요? 아, 네. 네, 괜찮은 제품 받는 데까지 쭉 이동하세요. 네. 네, 8,900원이요. 네, 여기요. 영수 좀 드려요. 네, 주세요. 여기요. 네. 챙겨드릴게 기다려주세요. 네. 네, 머시룸 세트요. 네, 고맙습니다. 음료 받았나요? 네, 주셨어요. 네. 주세요. 자, 어떤 맛일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 시그니처 버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머쉬룸 버거를 다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에그 머시기, 골든 에그 머시기 버거인가? 이름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버거도 되게 맛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더 맛있다고. 그래서 빨리 가서 먹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야간 운전 영상이 끝이 났네요. 이게 지금 몇 편으로 나누게 될 수 있을지는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집에 가서 이제 맛있게 햄버거를 먹어야겠고, 자, 이번 영상 긴 영상인데 또 편집하는 것도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자, 항상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레인메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